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지상권부터 보겠습니다. 지상권. 자, 기본서 몇 페이지 보시면 되냐면은 385페이지예요. 385페이지. 지상권입니다. 지상권. 지상권. 자, 지상권 성질. 지상권 성질. 자, 지상권 일부 가능하고요. 일부. 자, 그리고 지상권 객체 뭐였어요? 객체. 지상권 어디다가 하는 거죠? 그래서 토지죠, 그죠? 네, 지상권 객체 토지입니다. 토지. 토지 빌려 쓰는 거다. 자, 그리고 자, 지상권의 최단 존속 기간. 네, 최단 존속 기간이 3가지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어서 지상권자가 가지는 권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수지상권을 끝으로 해서 이 지상권 파트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지상권은 최소 한 문제에서 많이 나올 때는 이제 2문제까지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이 특수지상권 중에서도 이 관습법상 인정되는 이 법정지상권이 나오거든요. 법정지상권. 네, 법정지상권이 아주 중요하죠. 법정지상권은 매년 빠지지 않고 출제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별 2개. 법정지상권 별 2개. 자, 그럼 일단 존속기간부터 먼저 보죠. 존속기간부터. 자, 358페이지 오시면 존속기간 나와 있는데 조문을 확인하세요. 280조. 자, 지상권 존속기간 약정하는 경우에 다음 연한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다음에서 열거하고 있는 기간보다 더 짧게 할 수 없다라는 점에서 지금 이 280조는 최단 기간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자, 1호를 먼저 보면 석조, 석회조, 연화조,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 소유 목적으로 한다. 그때는 30년이라는 거죠. 30년. 자, 그러니까 이 지상권이 다름 아닌 견고한 건물이나 혹은 뭐를 소유할 목적일 때, 수목 소유 목적일 때, 그때는 최단 몇 년이라고요, 지금? 30년. 자, 그리고 2호를 와보시면 전호 이외 건물이죠. 그 밖의 건물 소유 목적. 여기서 말하는 그 밖의 건물이라는 것은 1호에서 말했던 그 외 건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건물이에요? 안 견고한 거죠, 그죠? 네, 안 견고한 건물 소유 목적이죠. 네? 목적 건물이나 초가집 같은 거 말하는 거죠. 이거 소유 목적일 때는 최단 존속 기간이 15년이다. 자, 그리고 3호에서 나와 있듯이 기타 공작물의 소유 목적이다. 네, 이런 경우는 최단 존속 기간이 5년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존속기간, 최단 존속기간 3가지가 있으니까 잘 나눠서 정리 잘 해두시고요. 자, 그리고 2항 보시면 2항. 설정행위로 이와 같은 기간보다 짧게 정하게 되면은 기간을 최단 기간으로 연장시킨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더 짧게 할 수 없어요. 자, 그리고 밑에 281조 봅니다. 1항에 계약으로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았을 때 기간 자체를 안 정했죠. 그럼 자동적으로 최단 존속 기간을 따르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항에 보시면 지상권 설정 당시 공작물 종류 구조를 정하지 않았을 때 그땐 15년이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공작물은 공작물인데, 자, 공작물 소유 목적은 맞는데 이 공작물의 어떤 종류나 구조 이런 것들 정했다고 안 정했다고 미정, 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러면 존속기간 몇 년으로? 15년, 최단 존속기간 15년. 자, 그래서 지상권과 관련해서 이 존속기간은 총 4가지라는 거죠. 뜯어봤을 때 총 4가지. 자, 그러면 이 마지막에 우리가 봤던 건 종류 구조를 정하지 않은 공작물이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위의 공작물 같은 경우, 이 5년짜리 공작물, 얘는 종류 구조 정한 거, 안 정한 거?
정한 거죠. 정한 거죠. 5년짜리는 정한 거죠. 15년짜리는 안 정한 거, 안 정한 거. 자, 내려가 보세요. 자, 1번, 파란색 1번. 최장기 제한은 없습니다. 자, 해서 판례 입장, 밑에 양괄호 2번. 지상권 존속기간 영구 무한으로 할 수도 있다. 최장기는 없기 때문에. 길게 해도 괜찮습니다. 자, 뒷페이지 가세요. 자, 여기까지가 존속 기간이었고요. 자, 그리고 이제 386페이지 밑에 쪽 파란색 3번에 보시면 계약 갱신과 관련해서 지상권자의 갱신 청구와 매수 청구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지상권자의 권리입니다. 권리. 자, 지상권자에게는 어떤 권리들이 있느냐? 첫 번째, 지상권자는 토지를 사용하는 거죠. 토지에 대해서 사용권 가지고 있다. 자, 그리고 이 지상권은 용익, 물권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대항력이 있죠. 토지 소유자가 중간에 바뀐다라고 하더라도 그 바뀐 새로운 주인에게도 지상권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 지상권에는 소유권에 규정되어 있는 물권적 청구권. 여기서 말하는 물권적 청구권은 213조하고 214조 말하는 거예요. 반환 제거 예방 청구. 자, 그리고 216조부터 244조까지 상린 관계. 물권적 청구권과 상린 관계. 이런 것들은 소유권 파트에 규정돼 있지만 이런 것들이 지상권에 전부 다 준용되죠. 그래서 지상권자도 반환 제거 예방 청구할 수 있고 지상권자도 주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이 지상권에는 또 보장되는 게 있어서 보장되는 게 처분권이 보장된다는 거죠. 처분권이. 처분권이 보장된다. 여기서 말하는 처분권은 지상권 양도, 목적물 임대, 저당권 설정 이런 것들인데 이 처분권이 절대적으로 보장이 되죠. 지상권자의 처분은 막을 수가 없다. 절대적 보장된다. 절대적 보장. 자, 그리고 우리가 방금 책에서 확인했듯이 1차적으로 지상권자가 계약에 갱신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갱신 청구를 거절당했을 때 이제 2차적으로 지상물에 대해서 매수 청구할 수 있죠. 매수 청구. 이때 매수 청구권은 무슨 권이라 그랬어요? 네? 형성권, 형성권. 기억나세요? 기억나야 돼요. 계속 새로 오면 안 돼요. 기억이 나야 되는 거죠. 1, 2월 달에 했던 거 기억나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상권자가 예를 들어서 지료 약정했다면은 지료 내셔야 되겠죠. 이 지료가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해서 상당하지 않게 됐다면은 이에 대해서 증액 청구하거나 감액 청구하거나 지료 증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지상권자 같은 경우는 증액 청구하겠어요? 감액 청구하겠어요? 지상권자는 감액 청구하죠. 그죠? 머리에 총 맞지 않은 이상 증액 청구하지 않겠죠. 그럼 증액 청구 누가 하겠어요? 증액 청구. 설정자가 증액 청구하겠죠. 그죠? 지상권자 감액 청구하고 밀당하는 거죠. 이것도 형성권입니다. 형성권. 형성권이다. 그죠? 형성권. 네. 자, 지상권자 권리입니다. 자, 그럼 우리 책에서 나오는 것들 한 개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책에서는 먼저 지금 387페이지 와보시면은 지상물의 매수 청구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상물의 매수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일단 최초 토지가 있었고, 자, 토지가 갑의 소유였고, 자, 그리고 갑 소유 토지에 대해서 을이 지상권자입니다. 이때 이 지상권자 을이 토지 위에 견고한 건물을 소유할 목적의 지상권이었으면 존속기간 안정했을 때 자동 몇 년이에요? 자동 30년이죠. 최단 30년이니까. 그죠? 견고한 건물. 그리고 이 건물은 지상권자 을이 신축했기 때문에 이 건물 을 겁니다. 을 거. 자,
자, 그런데 이 긴 30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만료가 될 수 있겠죠? 다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용익 물권은 존속 기간이 만료가 되면 말소 등기하지 않아도 소멸하죠. 말소 등기 안 해도 없어지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그러면 기간의 만료로 용익 물권이 소멸하는 건 186조예요, 187조예요. 예? 186조, 7조. 187조죠. 법률 규정이죠. 말소 등기하지 않아도 물권은 변동되는 것이다. 자, 그런데 건물은 을 거잖아요. 건물은. 을은 지금 현재 토지 사용권 자체가 없어졌는데 건물은 여전히 을 거라는 거죠. 그럼 을이 건물을 들고 집에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갑을 상대로 일단 1차적으로는 계약을 연장해달라고 갱신 청구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때 이 갱신 청구는 말 그대로 그냥 청구권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정자가 받아들여야 갱신이 되는 거죠. 따라서 갱신 청구는 거절이 가능, 불가능, 거절이 가능하죠. 갑이 거절할 수 있어요. 30년 동안 지긋지긋했기 때문에 난 갱신 안 해줄 거야. 끝내자, 이럴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에 대해서 갱신 청구를 거절당하셨기 때문에 건물은 을 거기 때문에 2차적으로 이제 지상물에 대해서 야, 그럼 이 건물을 건물 니 뭐 하시라고 네가 사가시라고 그러면은 갱신해주기 싫으시면은 매수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을이 여기에 대해서 지상물 매수 청구하면 이거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형성권이기 때문에 갑은 여기에 대해서 거절할 수 없죠. 거절할 수 없고 이제 을하고 갑하고 사이에서 이 지상물에 대해서 자, 지상물인 건물에 대해서 매도인 을 그리고 매수인이 누구예요? 갑이잖아요. 을하고 갑을 매매 당사자로 하는 계약 당사자로 하는 매매 계약이 자동 성립돼 버리는 거예요. 을하고 갑하고 합의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자체가 자동 성립이다. 매매를 만든 거죠. 매매를 형성시켰죠. 그래서 이 지상물 매수 청구를 무슨 권이라고? 형성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를 만들었기 때문에? 매매를 만들었다는 거죠. 매매를요. 예, 매매 만들었어요. 그럼 이런 식으로 하면 갑은 사기 싫어도 사야 되잖아요. 돈도 없어 죽겠는데. 그래서 애초에 지상권 설정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너 나중에 30년 뒤에 지상물 매수 청구 안 할 거지? 매수 청구 금지입니다. 금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이때는 계약서 쓸 당시니까 을은 매수 청구 30년 뒤에 한다 그래야 돼요? 안 한다 그래야 돼요? 안 한다 그래야 되지. 안 하겠다 그러죠. 알겠어. 그럼 여기 특약 넣겠습니다. 계약서에다가. 계약서에 특약 넣을게요. 매수 청구 금지. 특약 집어넣어도 매수 청구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 관련된 규정은 강행 규정이거든요. 자, 당사자들이 특약을 통해서 배제시킬 수가 없습니다. 특약을 통해 배제시킬 수 없고 매수 청구 금지한다라는 이 특약 자체가 무효가 돼버리죠. 얼마든지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책 봐요. 자, 283조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 건물, 공작물, 수목이 현존할 때 지상권자가 계약의 갱신 청구할 수 있다. 1차적으로. 이거는 청구권이라고 형성권이라고? 청구권이야. 자, 1항에서 말하는 갱신 청구는 청구권. 거절이 가능해요. 설정자가. 자, 그래서 2항에 보시면 지상권 설정자가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않습니다. 설정자가 거절해버린 거죠. 이랬을 때 이제 2차적으로 지상권자가 공작물이나 수목에 대해서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형성권입니다. 자, 그리고 내려와서 285조를 보시면요. 지상권이 소멸한 때 지상권자가 건물, 공작물, 수목을 수거해서 원상에 회복해야 된다.
일단 원상 회복시켜줄 의무를 기본적으로 지게 되는데 이때 이항에 보시면 설정자 측에서 상당 가액을 제공해서 공작물 수목에 매수 청구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지금은 누가 매수 청구한다고요? 설정자가 매수 청구한다는 거예요. 지상권자가 아니라. 자, 지상권자 을이 만약에 수목 소유 목적이다. 수목. 나무를 소유하려고 나무. 그죠? 이 나무 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수목 소유 목적의 지상권일 때 역시 최단 존속기간 몇 년이에요? 수목 소유 목적 30년이죠. 이때 30년의 기간이 다 만료가 된 거예요. 그럼 지상권은 말소 등기하지 않아도 소멸한다. 자, 근데 아까 전에는 건물이어서 집에 들고 갈 수 없죠. 근데 수목은 들고 가요, 못 들고 가요? 수목은 뽑을 수 있어요, 없어요? 뽑을 수 있잖아요. 수거. 뽑아간다는 거지, 뽑아간다는 거지. 그러니까 을이 나무를 뽑아가려고 하니까 갑이 야 뽑지 마라, 뽑지 말고 팔아라. 뽑지 말고 팔고 가라 라고 하면서 이 설정자 측에서 매수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설정자의 매수 청구도 형성권입니다. 형성권. 그래서 지금 현재 2항에 나와 있듯이 지상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상권자도 매수 청구할 수 있고 또 누구도 매수 청구할 수 있고 설정자도 매수 청구할 수 있고. 자, 이제 밑으로 조금 내려가세요. 자, 동그라미 2번의 행사 방법을 확인하세요. 1차적으로 갱신 청구하고 2차적으로 매수 청구합니다. 자, 밑에 동그라미 3번 효과, 지상물 매수 청구는 형성권이다. 자, 그래서 매매 계약을 자동적으로다가 형성시켜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동그라미 4번에 나와 있듯이 강행 규정입니다. 특약을 통해서 배제할 수 없고 만약에 매수 청구 금지시키는 특약을 넣으셨으면 특약 자체가 무효가 돼 버린다는 거. 뒷페이지. 자, 이제 다음 지상권자 권리 의무들 열거가 되고 있죠. 자, 1번부터 확인하세요. 토지 사용권. 타인의 토지를 배타적으로 점유 사용할 권리가 있다. 자, 양괄호 1번에 대항력이라고 돼 있죠. 대항력. 물권자들은 기본적으로 대항력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전부 다. 자, 그래서 지금 셋째 줄에 나오잖아요. 새 주인으로 바뀌었을 때 토지 주인 바뀌었죠. 자, 이랬을 때 토지 양수인이 지상권자에게 토지 반환을 요구할 때 지상권자가 이를 거절할 수 있다. 나 지상권자야. 대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양괄호 2번 확인하세요. 건물이 멸실해도 지상권은 존속한다. 건물이 다 부셔졌는데 왜 지상권 존속하는 거예요? 예, 토지니까. 뭐가 토지니까? 객체가 토지니까. 지상권은 건물 빌리는 거니까 땅 빌리는 거니까. 땅 빌리는 거니까. 건물이 멸실해도 지상권은 문제 없습니다. 존속한다. 자, 그리고 양괄호 3번이요. 토지 유지 관리 의무라고 돼 있죠. 자, 그러니까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목적물을 수선하고 목적물을 관리하는 그 의무. 이게 지상권 설정자한테 있다고요? 지상권자한테 있다고요, 지금? 지상권자에게. 지상권자에게 이럴 의무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유지 수선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들, 그게 바로 이 필요비 아니겠습니까? 필요비. 자, 지상권자는 필요비 상환 청구를 설정자에게 할 수 있는 거다, 없는 거다? 할 수 없죠. 그 의무가 지상권자에게 있기 때문에 스스로 하셔야 되는 거지 설정자에게 비용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나와 있듯이 적극적 유지관리 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지상권자다. 그래서 의무가 지상권자에게 있기 때문에 현재 동그라미 3번에 나와 있듯이 필요비 상환 청구를 할 수 없다. 여기까지 연결돼야 되죠. 보이세요? 파란 색깔로요. 필요비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죠? 예. 자, 오른쪽 페이지. 파란색 2번 보세요. 물권적 청구권. 여기서 말하는 이 물권적 청구권에서는 213조하고 214조가 준용된다는 걸 아시면 됩니다. 자, 213조하고 214조 반환 제거 예방 청구 이런 것들이 준용된다. 자, 그리고 양괄호 2번 보세요. 담보지상권이라는 말 나옵니다. 담보지상권. 자, 토지에 관해서 은행이 저당권 취득함과 아울러 저당권 담보가치 확보를 위해서 지상권을 취득했다. 이런 경우를 담보 목적의 지상권이라고 해요. 자, 우리가 은행에 가서 대출 받을 때 대부분 이제 담보를 제공하고 대출을 받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게 만약에 토지. 자, 이런 나대지가 있었던 거죠. 나대지가. 갑이 나대지 소유자예요. 그리고 이 나대지를 은행 가서 담보로 제공하고 돈 빌려다 쓰시는 거죠. 자, 그럼 은행에서는 당연히 갑한테 대출을 해주면서 이 토지를 담보로 제공받았으므로 해당 토지에 대해서 당연히 상식적으로다가 저당권 등기하시겠죠. 당연한 거죠. 담보 잡는 거잖아요, 이렇게. 자, 근데 뿐만 아니라 저당권 등기뿐만 아니라 은행에서 이 지상권까지 설정을 받더라는 거죠. 네? 지상권까지 이렇게. 아니, 저당권만 하면 되지 왜 지상권 등기까지 합니까? 자, 그 이유는요. 만약에 지상권이 없다면, 자, 만약에 지상권 등기를 안 해놓는다면은 이렇게 저당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갑이 여기다 건물 지을 수 있잖아요. 갑이 건물 짓는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나대지에다가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은 담보가치, 토지 가치가 올라가요, 하락해요? 하락해요. 토지 가치가 하락해요. 네? 이렇게 건물을 딱 지어버리면 이제 이 토지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활용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담보가치는 주로 하락합니다, 하락. 그 은행에서는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야, 건물 짓지 마라, 뭐하냐 지금. 담보가치 하락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철거 청구를 하고 싶겠죠, 은행에서는. 근데 저당권 가지고는 철거 청구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면 저당권이라는 것은 담보를, 그죠? 관념상 지배하고 있을 뿐 점유해요, 점유 안 해요? 점유 안 해요. 그러니까 저당권만으로는 갑이 건물을 지어도 철거 청구를 못 하는 거예요. 저당권이 설정돼 있어도 목적물에 대한 사용 수익권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사용 수익권. 설정자한테 있죠. 그러니까 갑이 마음껏 건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행에서는 저렇게 건물 지을 때 담보가치 확보를 위해서 지상권 등기까지 해놓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상권 등기를 딱 해놓게 되면은 저당권 가지고는 철거 청구 안 되지만 이 지상권 가지고는 사용수익권과 목적물에 대한 점유권이 있기 때문에 야, 건물 짓지 마. 철거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다 손쉽게. 그래서 지상권 등기를 해놓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 지상권은 사용수익 목적이 아니라 담보가치 확보 목적이죠. 그래서 얘를 무슨 지상권이라고? 담보 목적의 지상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담보 지상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양괄호 2번에서 지금 소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셋째 줄을 보세요. 셋째 줄 중간. 담보 지상권으로 제3자가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할 때 이때 은행에서는 지상권자의 지위를 통해서 방해 제거 청구권, 신축 중인 건물에 대해서 철거 청구, 대지 인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런 담보 목적의 지상권은 어느 시점에 소멸하게 되는 것이냐? 이 갑이요, 변제했을 때죠. 갑이 은행에다가 싹 다 변제할 때 있죠. 싹 변제해버리죠. 어우, 이자 내기 싫어. 변제. 원금 다 변제해버리죠. 그러면 은행이 가지고 있던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게 되겠죠. 그럼 피담보 채권 소멸로 인해서 말소 등기하지 않아도 저당권 어떻게 돼요? 이와 함께 담보지상권도 없어지는 거예요.
피담보 채권 변제를 통해서 말소 안에도 싹 다 없어지게 됩니다. 자, 이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요. 좀 뒤에 나와요, 뒤에. 네? 좀 뒤로 갔다 와보죠. 자, 2장 넘기시면요. 392페이지. 392페이지. 밑에 쪽 심화학습에 보시면은 담보지상권 보이십니까? 여기 나온다는 거, 담보지상권. 1번. 근저당권 설정하면서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거나 용익권 설정돼서 건물 신축함으로써 토지 담보가치 저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은행 앞으로 근저당과 아울러 지상권까지 설정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담보 목적의 지상권입니다. 자, 이런 지상권은 피담보 채권 변제로 인해서 소멸하게 되면은 함께 없어져 버린다라는 것이에요. 저당권과 마찬가지로. 자, 그리고 오른쪽 5번도 확인해 보죠. 5번. 제3자가 건물을 신축할 때 둘째 줄 지상권자는 방해 배제 청구, 철거 청구할 수 있다. 확인합니다. 요 지상권 가지고 건물 짓지 마라. 철거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실 때 은행 가서 이제 계약서 막 사인하잖아요. 계약서에 보면은 계약서 2장이라는 거예요. 2장. 저당권 설정하는 계약서 1장, 그 다음에 지상권 설정하는 계약서 1장. 그죠? 그리고 뭐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까지. 계약서 총 몇 장 쓰겠어요? 3장이라는 거죠. 그죠? 예. 그냥 사인만 하지 말고 이렇게 읽어보시라는 거죠. 계약서를 좀. 그죠? 그럼 다 나와 있어요. 예. 자, 담보지상권이었습니다. 자, 다시 앞으로 오세요. 자, 389페이지로 돌아오세요. 자, 중간에 파란색 3번 확인합니다. 상린관계가 준용된다. 예? 상린관계 준용된다. 예, 다 녹음됐습니다. 자, 다 녹음됐습니다. 자, 상린관계 준용돼요. 자, 그리고 내려와서 5번 보세요. 5번. 자, 처분의 자유가 있다. 처분의 자유. 자, 처분한다는 건 자, 토지 소유자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지상권자 있죠. 지상권. 이때 이 지상권자가 자신의 지상권, 이 지상권을 다른 사람한테 넘기는 거. 할 수 있죠, 그죠? 이런 걸 지상권 양도라 그래요, 양도. 양도. 우리가 토지를 팔고, 건물도 팔고, 팔 수 있듯이 지상권도 팔아먹을 수 있는 거죠. 네, 을이 지상권을 병한테 팔 수 있습니다. 그럼 병한테 지상권 넘기죠. 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지상권자가 지상권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죠. 여기다가 저당권 설정 가능하죠. 자, 뿐만 아니라 존속기간 내에서 지상권자가 토지를 사용하다가 그 토지에 대해서 임대차 하시는 거. 네, 이런 것들도 다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양도, 이런 저당권 설정, 임대. 이런 것들을 다 묶어서 지상권에 뭐라 그래요? 처분이라 그러잖아요. 처분권이 보장된다. 자, 그럼 이렇게 양도, 저당권 설정, 임대 이런 것들을 하면 당연히 설정자 입장에서는 좋아요, 안 좋아요? 네? 기분 좋습니까? 안 좋다는 거죠. 그래서 지상권 설정 계약을 할 때 너 처분 안 할 거지? 너 처분 안 할 거지? 처분 금지다잉. 그럼 당연히 지상권자는 처분 안 하겠다 그래야 되죠. 계약서 쓸 당시에는. 자, 그러면 처분 금지 관련해 가지고 특약을 좀 넣겠다는 거죠. 계약서에다가. 이런 특약 100번, 1000번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처분하는데 전혀 문제 없죠. 네, 그래도 이것들 다 유효입니다. 특약 들어가도 유효다. 자, 왜냐면 처분금지 특약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이죠. 특약 자체가 무효다. 자, 그래서 이 지상권자의 처분이 어떻게 보장된다 그러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네? 절대적으로 보장이 된다는 거죠. 막을 수 없습니다. 막을 수 없다. 자, 그래서 282조를 확인하세요. 지상권자는 권리를 양도하거나. 자, 1번 양도.
2번 존속기간 내에서 2번 임대할 수 있다. 임대. 자, 3번 지상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3번 저당권 설정. 이 세 가지가 바로 처분입니다. 자, 그리고 양괄호 1번에 나와 있듯이 지상권자의 처분금지 특약은 무효다. 무효. 뒷페이지요. 자, 양괄호 2번을 보세요. 지상권과 건물을 분리해서 처분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죠. 분리 처분이 가능하다. 자, 분리 처분이 가능해요. 자, 토지가 있고요. 토지가 있고. 자, 갑소유 토지가 있고 이 토지에 대해서 을이 지금 현재 지상권자. 자, 그리고 지상권자 을이 여기다가 자, 건물을 신축하였을 때 자, 이 건물 을 거죠. 자, 그러면 을은 지금 현재 을은 이 건물에 대해서는 무슨 물권을 가지고 있어요? 소유권. 건물을 소유하고 있잖아요, 을이. 자, 그리고 이 을은 토지에 대해서는 무슨 물권을 가지고 있다? 지상권이요. 자, 이때 을이 가지고 있는 토지에 대한 지상권과 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일단 별개로 존재하는 겁니다. 별개. 각각의 물권이라는 거죠. 각각의 물권. 해서 을이 자신의 권리를 다른 사람한테 양도할 때, 딴 사람한테 권리를 양도를 할 때, 야, 내가 지상권만, 건물은 내가 가지고 있는데 지상권만 너한테 넘길게.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자, 혹은 그 반대도 가능해요. 지상권은 내가 가지고 있는데 건물만 너한테 넘길게. 건물에 대한 소유권만 양도하시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상권하고 소유권이 각각 별개의 물권이기 때문입니다. 각각을 넘길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아셔야 되는 게, 근데 만약에 이 을하고 병하고 사이에서 건물에 대한 매매 계약이 체결이 되면, 건물 매매 계약이 체결되면은 특별한 사정 없을 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특별한 사정 없을 때, 특별한 사정 없을 때. 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건물 매매 계약 속에는 을의 지상권도 병에게 함께 양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걸로 봐요. 포함되어 있는 거. 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은 지상권 양도의 합의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네. 예, 만약에 자, 물론 건물만 팔 수 있죠. 을이 병한테 건물만 팔아도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면요. 할 수 있으니까. 자, 근데 건물만 넘기는 것 자체는 크게 의미가 없죠. 병이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만 가지고 있다면 토지는 갑거기 때문에 토지 사용권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한 사정 없으면 지상권도 함께 넘기는 걸로, 그 내용이 포함된 걸로 본다는 거죠. 자, 그러면 병이 을하고 건물 매매 계약을 체결했을 때 병이 건물에 대해서 소유자가 되려면, 소유권 취득하려면은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당연히 해야 되죠.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하죠. 아니, 왜 그런 거죠? 왜 등기해야 되죠? 매매가 뭐기 때문에? 매매가 뭐죠? 매매가? 법률 행위죠, 그죠? 법률 행위죠. 그죠? 어제 총선 결과 때문에 뭐 충격 받으셨어요? 법률 행위죠, 그죠? 법률 행위. 자, 매매는 법률 행위잖아요. 매매는 법률 행위. 그죠? 예. 당연히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하는 거죠.
자, 그러면 병이 을로부터 건물을 취득하면서, 병이 을로부터 건물을 취득하면서 지상권도 따라오겠습니까? 아니면 지상권 등기 따로 해야 되겠습니까? 지상권이 따라올 것 같죠, 그죠? 근데 안 따라와요. 지상권 등기 따로 해야 돼요, 병이. 자, 지상권 등기도 따로 해야 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주의하세요. 조금 이따 또 나올 거예요. 네, 조금 이따 또 나올 거예요. 네, 어제 저도 하루 종일 TV만 보고 있었어요. 너무 결과가 궁금해가지고. 네, 제 성향을 밝히지 않겠습니다. 큰일 나니까요. 자, 책 보죠. 더 이상 말하면 안 돼요. 자, 동그라미 1번. 자, 건물하고 지상권을 함께 처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라는 걸 부인할 수 없죠. 자, 그러므로 지상권자가 건물을 양도하면서 반대 의사 표시가 없는 한 지상권도 함께 이전하는 걸로. 그러니까 건물을 팔면 자연스럽게 뭐도 넘기시는 걸로. 지상권도 넘기시는 거, 지상권도. 같이 넘겨야죠. 야, 지상권도 한 개 넘겨. 자, 그리고 동그라미 2번입니다. 지상권이, 자, 오른쪽 독립한 물권이기 때문에 독립한 물권, 건물 양도와 반드시 함께 수반하는 것이 아니다. 자, 해서 그 밑에 줄 보세요. 지상권자는 지상권 유보한 채 소유권만을 양도할 수도 있고, 아닌 반대로 지상물,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 유보한 채 지상권만 양도할 수도 있는 것이다. 지금 1번하고 2번하고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니까 지상권자가 건물만 넘기는 거 오케이, 가능하다. 반대로 지상권만 넘기는 거 가능하다. 가능은 한데 따로따로 넘기는 게, 건물 매매 계약이 체결되면 지상권 양도가 특별한 사정 없으면 포함되는 걸로 본다는 거죠. 자, 내려가세요. 자, 밑에 6번 내려갑니다. 지료 지급과 관련된 거죠. 자, 지료와 관련해 가지고는 양괄호 1번에 나오듯이 지료가 요소가 아니라는 거, 무상지상권 가능하다는 거. 자, 그리고 양괄호 2번입니다. 지료를 등기했을 때 제3자에 대해서 대항력이 있는 것이다. 뭔가 당사자들이 정했던 어떤 특약사항들을 주장하고 싶으시면은 제3자에게 주장할 때는요, 반드시 등기하셔야 돼요. 등기를. 예? 제3자한테 주장하려면 뭐 하셔야 된다고요? 등기하셔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지상권 설정 계약을 하는 거죠. 을이 지상권자라는 거죠. 지상권자. 물론 지료가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지료를 정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 거지만, 자, 당사자들이 지상권 설정 계약을 하면서 지료를 정할 수 있잖아요. 야, 토지 사용료 얼마로 할래? 토지 사용료요? 1년에. 자, 1년에 뭐 300으로 합시다. 이렇게. 1년에 300만 원으로 합시다. 이렇게 정할 수 있겠죠. 지료를요. 자, 그러면 지료를 갑과 을이 1년에 300만 원으로 하기로 약정을 했네요. 그럼 약정했으니까 을은 1년에 300만 원씩 내야 돼요? 안 내도 돼요? 당연히 내야 되죠. 그죠? 뭐 했으니까? 약속했으니까. 근데 이게 등기가 안 됐어요. 등기 안 했어요. 그러니까 지상권 등기를 안 했다는 뜻이 아니라 지상권 등기는 했는데 지료 약정을 등기하지 않았다고요. 그러면 지료 내야 돼요? 안 내도 돼요? 내야 됩니다. 왜 내야 돼요? 약속했으니까. 등기 안 해도 내야 되죠. 그죠? 내야 되죠. 자, 근데 문제는 을이 지상권을 다른 사람한테 넘길 수 있잖아요. 병에게 지상권을 이렇게 확 넘겼다. 지상권 양도. 자, 그러면은 병이 이제 지상권자잖아요. 이때 갑이 이 바뀐 지상권자에 대해서 자, 고객님, 자, 지료는 1년에 300만 원 되겠습니다. 라고 청구할 수 있겠냐는 거죠. 이거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청구. 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이 병을 제3자로 봐야 돼요. 제3자. 현재 지료에 대한 약정은 갑하고 을하고 한 거죠. 자, 그리고 이게 등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약정은 갑하고 을하고는 효력이 있죠. 둘 간의 관계 속에서는. 이게 바로 채권적인 효력이 있는 거예요. 채권적 효력. 약정을 갑하고 을하고 했기 때문에 갑과 을 간에만 효력이 있을 뿐 이거를 제3자한테까지 주장할 수는 없다는 거죠. 자, 만약에 제3자한테까지 이 약정의 내용을 주장을 하고 싶으면 300만 원 그대로 청구하고 싶으면 이 약정을 뭐 하셔야 된다? 등기하시라고, 등기. 등기를 하셨으면 주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등기하면 무슨 효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 물권적 효력이 생긴다는 거죠. 이게 응용이 되잖아, 응용이. 그죠? 응용이 되는 거예요. 네, 원래 법이 그런 거예요. 하다 보면 이제 응용이 되죠. 응용되죠? 네, 억지로 된다고 우기고 있죠, 지금 제가. 그죠? 자, 제3자한테 주장을 하려면은 등기를 해야 됩니다, 등기요. 자, 책 보죠. 자,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지료에 관한 약정이 등기되어 있다. 등기돼 있어요. 자, 이러면 지료 지급 의무도 지상권 이전받은 자에게 수반된다. 자, 여기서 말하는 지상권 이전받은 자가 누구예요? 지상권 이전받은 자. 병을 말하는 거죠. 그죠? 이자에게 의무도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이 병에게 지료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내려가서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지료 액수 등기하지 않은 경우는 그럼 어떻게 되냐? 기억. 지상권에서 지료 지급은 성립 요소가 아니다. 셋째 줄, 지료에게 관한 약정은 등기를 해야만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지료액을 그 밑에 줄 등기하지 않은 경우라면 토지 소유자는 지상권 이전 받은 자에게, 그러니까 갑이 병에게 이를 주장할 수 없다. 니은 지료를 등기하지 않으면 그냥 무상지상권 돼버리는 거예요. 공짜 지상권. 그러니까 을이 병한테 지상권 넘겼잖아요. 등기가 안 돼 있었던 상황이면 이거는 무슨 지상권 돼버린다고요? 무상 공짜 지상권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이 열받죠, 그러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지상권을 잘 보면 토지 소유자한테 불리하게 돼 있다고요, 이게. 지상권이. 그러니까 잘 쓰여요, 안 쓰여요? 안 쓰이죠, 안 쓰이죠. 그래서 학자들 중에서는 야, 지상권 없애자. 지상권 없애자고 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학자들 중에서. 필요가 없으니까, 안 쓰이니까. 그죠? 주로 토지 빌려줄 때 지상권으로 안 빌려주고 뭐로 빌려줘요? 네, 임대차로 빌려주잖아요, 주로. 그렇죠? 잘 안 쓰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자, 오른쪽 가죠, 오른쪽. 양괄호 3번 보세요. 지료 증감 청구권. 네, 증액 청구나 감액 청구할 수 있다. 자, 동그라미 2번에 나오듯이요. 형성권이다. 확인합니다. 형성권. 자, 내려가서 양괄호 4번입니다. 지료 체납과 관련된 효과입니다.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내지 않게 되면은 이제 쫓겨나는 거죠. 소멸 청구합니다. 설정자 측에서. 몇 년치를 안 내시면요? 2년치를 안 내시면요. 쫓겨나는 거예요. 쫓겨나요. 2년치 안 내시면. 근데 이런 게 나와요. 자, 갑이 토지 소유자, 그리고 을이 지금 현재 지상권자. 자, 그런데 이 지상권자 을이 지료를 현재 연체하는 거죠. 연체. 1년치를 연체하신 거예요. 1년치를 연체했다. 그럼 갑은 아직은 을한테 나가라고 못하겠죠. 1년 더 지나야 나가라고 할 수 있죠. 자, 근데 이런 상태에서 갑이 토지를 팔았어요. 병한테 팔았다. 병한테 토지 팔고 이전 등기를 넘기셨네요. 그러고 나서 또 1년분을 또 연체한 거죠. 이렇게. 그럼 합쳐서 몇 년이냐, 합쳐서? 합쳐서 2년 된 거죠. 그럼 이때 병이 을 상대로 해서 야, 너 나가. 너 나가라, 나가. 소멸 청구. 할 수 있겠냐는 거죠. 할 수가 없습니다.
치료 연체를 원인으로 소멸 청구할 때는요, 앞사람 것까지 합산해서 주장할 수 없어요. 병이 을 상대로 2년 연체를 원인으로 소멸 청구하려면은 병이 토지 소유자였을 때 2년 연체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현재 얼마치를 더 연체해야 소멸 청구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1년 더 연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 기간이 바로 병이 토지 소유자였을 때 연체한 거죠. 이게 2년치가 됐을 때 비로소 병이 을 상대로 소멸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이 땅 주인이었을 때의 그 연체 기간을 합산해서 주장하는 게 된다고 안 된다고? 그게 안 된다고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이런 말 나오잖아요. 토지 양수인에 대한 연체 기간이 2년이어야 지상권에 대해서 소멸 청구할 수 있다. 둘째 줄 보세요. 토지의 세주인에게 지료를 다시 1년 연체한 상태일 때 세주인이 지상권 소멸 청구할 수 없다. 지상권자의 지료지급 연체가 토지 소유권 양도 전후에 걸쳐서 이루어진 경우라면 토지 양수인에 대한 연체 기간이 2년이 되지 않는다면 지상권 소멸 청구할 수 없습니다. 토지 양수인에 대한 병에 대한 연체 기간이 2년이 되어야 비로소 소멸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앞사람 것까지 합산 주장 못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내려가서 동그라미 3번 보세요. 지상권이 저당권 목적일 때입니다. 자, 2년치의 연체를 이유로 이제 쫓아낼 수 있는 거죠. 쫓아내죠. 나가라 그러죠. 근데 이때요, 지상권을 목적으로 자, 갑이 토지 소유자, 갑 소유 토지의 을이 지상권자. 자, 그리고 이 을의 지상권 목적으로 해서 저당권이 설정됐습니다. 이렇게 돼 있을 때 이 저당권자가 지상권 저당 잡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을구란 얘가 1번에 들어가 있으면 얘는 어떻게 들어가 있는 거? 1-1이죠, 그죠? 1-1. 이렇게. 자, 이런 상태에서 을이 지료를 연체하셨다는 거죠. 지료 연체. 2년치 연체한 거죠. 그럼 갑이 가만히 안 냅둘 거 아니에요. 갑이 가만히 안 냅두고 소멸 청구하겠죠. 그리고 소멸 청구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지상권이 없어져야 되겠죠. 자, 그런데 지상권 없어지면 뭐도 없어져요? 얘도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지상권이 소멸 청구를 받았다고 해서 바로 소멸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즉시 소멸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이 소멸 청구에 대해서 이 내용을 통지해줘요. 야, 통지해라. 야, 지금 을이 지료를 안 내고 있어서 조금 있으면 이제 을이 없어지거든. 지상권 없어지거든. 그러니까 너도 이제 곧 끝날 거야. 라는 걸 알려준다는 거죠. 이걸 왜 굳이 통지해주는 거예요? 너 살고 싶으면 뭐 하시라는 거예요? 살고 싶으면 네가 지료 가지고 오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지료 가지고 와. 너 지료 안 들고 오면 을 끝나고 너도 끝나 이 말이죠. 통지하는 거예요, 통지. 그러면 이 내용을 연체 사실과 소멸 청구에 대해서 갑이 병한테 청구해서 통지를 했을 때 이 효력이 즉시 생겨야 되겠습니까? 좀 시간 좀 줘야 되겠습니까? 시간 좀 줘야 되겠죠. 그래서 상당 기간이 경과되고 나서 지상권 소멸의 효력이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시 노노노. 즉시 노노노. 상당 기간 지나고. 시간 좀 주라는 거죠. 첫째 줄 보세요.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연체한 때 지상권 소멸 청구는 저당권자에게 통지하고
즉시 노노노, 즉시 노노노. 상당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비로소 지상권 소멸의 효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줄에 배려 규정이라고 그러잖아요. 배려 규정. 누구를 배려한다는 거예요? 얘를 배려한다는 거죠. 그죠? 병을 배려해 주는 거죠. 널 배려해 줄게. 자, 여기까지 지상권자의 권리 관련된 내용까지 봤고요. 자, 그리고 이제 2장을 넘어가셔가지고 395페이지. 395페이지 와보시면 특수지상권 중에서도 분묘기지권 보이십니까? 예, 요 분묘기지권하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조금 쉬었다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